77강에 이어서 이제 78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의 기적, 홍해가 무엇을 말하는가? 로케이션,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리드, 어떤 그 갈대가 있는 뭐 강가, 물가, 호숫가, 바닷가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 있는데요. 전 시간에 보았듯이 이 홍해가 원래 뜻이 레드 씨, 붉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있는 많은 물이 있는 곳, 갈대의 강숲 호수라고 제가 이제 원어를 인용하고 말씀드렸죠. 이건 학자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70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어적인 그런 관념이 들어가지고 레드시로 바꿔졌다. 영어는 이제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을 해가지고 레드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자 그대로 홍해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해의 가능성이 있는 곳, 어떤 곳이냐? 그것이 바로 이 몇 군데가 있죠. 홍해라 가정할 수 있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워터 플란트, 파피루스랄지 갈대가 자라는 곳. 그 당시 이제 배경으로 봤을 때 갈대가 자라는 곳이 바다는 아니겠죠. 바다는 솔트,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곳에 이제 만달라 호수랄지, 뭐 비트 호수랄지, 팀샤 호수랄지, 호수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갈대가 많이 자랐거든요. 이것은 수에즈운하고요. 수에즈만이고, 여기는 또 이제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이거 홍해죠. 홍해의 두 지류가 있게 되는데, 한쪽이 아카바, 한쪽이 수에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얌수프, 원래 홍해, 그 언급이 되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얌수프 한번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얌수프 한번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도 얌수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 5, 6곳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얌수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갈대가 자라는 물가, 강가, 호숫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해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상 홍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건넜던 홍해가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강화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선명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하나가 있게 되고 이 람세스에서 그대로 빠져가지고 아카바만으로 간 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북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로가 있게 되고 몇 가지, 세 가지 주요한 경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주요한 경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놀랍게도 스몰 디테일, 조그만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게 전체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바로 돌쳐서 턴백, 돌아서 이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발 지역이 람셋, 숫꽃, 에담, 그 다음에 돌쳐서 돌아서 믹돌 비하이롯, 그 다음에 홍해 건넌 곳이죠. 마라 엘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람셋 출발했다. 람셋, 숫꽃, 에담, 광야 끝까지 갔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광야 끝까지 갔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광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턴백, 돌아서, 돌쳐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돌쳐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갔거나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곳과 이곳은 다시 이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분명히 가능한 것이 북쪽으로 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젤라 호수인데 만젤라 호수에 가가지고 거기 끝부분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믹돌이 있게 되고 비하이롯,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바알즈보 있다 것이죠. 이 사이, 그러니까 만젤라 호수의 끝부분이 바로 이곳을 바로 얌서프, 홍해가 아니겠느냐, 갈대가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이제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뭔가 뭔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학설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젤라 호수 이곳이다. 이곳을 이제 서포팅 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서들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곳 거대한 뭡니까? 가장 큰 만젤라 호수인데 만젤라 호수가 어떤 그 지중해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밀물과 써물이랄지 어떤 뭐 해일이랄지 등에 의해 가지고 이곳이 뭡니까?
강이 갈라져 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있는데, 바로 1882년에 툴록 장군이, 영국군 장군이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하도 태풍이 세게 부니까 일을 중지하고 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곳에 있는 강바다가 강이 다 없어버린 겁니다. 물이 없어본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여기에 강바다를 걸어 다니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성경의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쏠려가지고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그것과 일치하는 현상이 바로 1882년에 실제 장군의 기록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설을 완벽하게 뭡니까? 지지하려면 한 가지 난제가 있게 돼요. 무엇이냐? 자, 믹돌, 성경에 의하면은 에담에서 믹돌로 가가지고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고 맞은편은 뭡니까? 이쪽 바알스본이었다. 그러니까 믹돌을 지나가지고 비하이롯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믹돌이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어요. 오른쪽 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돌을 지어가지고 비하이롯으로 갔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렇습니까?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믹돌이 원래 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지질학들 할지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적외선 뭔가 최신식 장비를 가지고 이제 3,500년 전, 그러니까 적외선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탐지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3,500년, 3,400년 그 당시에 지층을 연구하는 그런 뭡니까? 설비가 있게 되고 그런 연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이 지층을 연구해 보니까, 전문가 해 보니까 이 믹돌이 현재는 여가 있는데 3,000년, 3,500년 전에는 이쪽에 있었다 이것이죠. 상당히 변화가, 지형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믹돌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자, 람세 숫고 에담으로 가가지고 돌쳐서 믹돌로 가가지고 비하이로 가가지고 건너가지고 바알스본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믹돌이 과거에도 3,500년 전에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믹돌이 3,500년 전에도 여가 있었다 하면 안 맞게 돼요. 이론상으로. 인간이 믹돌 다음에 비하이로 바알스본이 나와야 되는데 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과학은 어떻습니까? 믹돌이 3,500년 전에 여가 아니고 여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에담에서 돌이켜가지고 믹돌 지나가지고 비하이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알스본,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현대 과학과의 이제 뭐랄까요, 같이 이제 뭔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성경과 맞춰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보니까 강조했습니다만은, 자, 람세 출발했다, 숫꽃 지났다, 에담이다. 광야 끝이에요, 여기. 여기서 돌이켜서, 턴백, 돌이켜서 갔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이나 이곳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많은 연구가들이, 자, 지중해 뭡니까? 출애굽의 경로에 있어서 람셋, 에담 이렇게 내려가고, 혹은 람셋, 에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람셋, 에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 있게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게 돼요. 우리가 축자 연감사를 떠나서라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에담에서 돌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대로 내려간다거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광야로 막 가는 것은 안 맞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돌이켜란 말이 턴백 분명히 들어있게 되거든요. 두 번에 걸쳐 들어있게 됩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해석한다면은 여기서 위로 가가지고 믹돌, 그 다음에 비하이로, 홍해 건너가지고 바알스본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죠. 아주 적합한 거예요. 이제 오늘날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곳, 홍해가 어디냐? 바로 아카바만 여기를 보거든요. 아카바만. 이 아카바만을 가려면은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네. 연구가들이 연구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돌쳐서 턴베 에담에서
돌아서 뒤로 갔다. 이것과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에담이 바로 이집트 국적의 끝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때 뭐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인구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BC 1446년이 출애굽인데 모세가 성장했고 모세가 있을 시기가 바로 투트모스 3세거든요. 뭐 1400 뭐 몇 년도인데요. 투트모스 3세 때 이 이집트가 가장 강력하게 해외 원정을 많이 하고 영토를 많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고 그 선조,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의 그 선조 때 투트모스 1세 때도 바로 이 이집트가 여기에는 시리아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쭉 시리아 진출하게 되고 쭉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저 뭡니까 동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그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해외 원정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밑으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BC 14, 15세기에 이미 벌써 이집트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는 더 해외 원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완전히 서쪽으로 뭐 누비아, 뭡니까 시리아, 이쪽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불려진 이런 지역들이 사실상 이집트 뭡니까 군인들이랄지 장수들이랄지 궁궐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상당히 알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해외 원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이쪽에 국경선은 뚜렷이 없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이집트고 블레셋이 있게 되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동쪽 국경대가 당연히 포트 요새 군인들 주둔지가 곳곳에 있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보니까 이제 꼭 그 시기는 아닌데 23곳의 게리슨, 동쪽에는 게리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비대가 있는 그 요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집트 요새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수가 많이 있게 되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호수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비트 호수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또 뭡니까 그 팀샤 호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큽니다. 바다같이 큰 그런 호수들이에요. 거기 실제 뭡니까 갈대가 자라고 하거든요. 이 북쪽 뭡니까 이쪽 수에즈만 끝쪽도 되는 것이고 한국 KBS 팀이 탐사팀이 이 지역을 뭐 10년 전에 탐사한 적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끝쪽 부분에가 조수 간만에 차해가지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 탐사진들이 실제로 거기를 그러니까 걸어간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되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호수가 많이 있게 되고 이 이집트 군대가 해외 원정 가기 위해서 이런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호수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임뱅크먼트 뚝을 쌓고 또 거기다 뭡니까 요새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운하를 또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뭡니까 낯선 곳이 아니고 동쪽 그러니까 북쪽 동쪽 끝에 있는 국방 경비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수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곳을 모세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할 때 이제 그 혀계의 혀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3일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길을 광야로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 하죠. 중요한 말입니다. 사흘길 광야.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게 되죠. 나중에 허가를 해주는데 사흘길 광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누군가가 바로한테 말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 잘 들어보세요. 도망갔다. 어떻게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서 단서를 제공하게 되지요. 어떤 단서이냐? 이쪽은 광야거든요. 이쪽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바로가 마침내는 굴복을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게 되죠.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랄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여기서 쭉 람셋, 숫곳, 에담, 광야로 갈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안 가고 여기서 돌쳐서 턴백 해가지고 이리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수비들 할지 이 지역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뭐 200만, 300만, 뭐 적게 잡아도 50만, 5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리가 쭉 가게 되는데 갑자기 광야로 안 가고
위쪽으로 틀어버렸다. 턴백. 쉽게 포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인지 가능한 가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 목적이 아니었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한테 누군가 알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람셋, 숫꽃, 에담 보통 뭐 3, 40km, 뭐 4, 50km, 3, 40km 돼요. 그러니까 뭐 40km, 40km, 40km 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됩니다. 딱 3일이에요. 3일. 보통 3, 40km, 3, 40km, 3, 40km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알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있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마차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차 600대의 뭡니까? 최고의 빨리 달리는 그 마차를 가지고 추격하고 수많은 말과 마차가 따라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 마차의 속도가 대략 40km, 1시간에 40km. 사람은 하루에 1시간에 약 3, 4km 가게 되죠. 3, 4km.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서는 3일 걸리지만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따라잡게 되면은 뭐 몇 시간. 그죠? 예. 1시간에 약 40km 가게 되니까 그 당시 10시간이면 뭐 3, 40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길이 뭡니까 아주 평탄하지 않다 하더라도 10시간이면 뭐 3, 40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하루 내에 걸어가지고 뭐니까 이 정도밖에 못 가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도 안 가서 이 근방에 있는 바다 앞에 있는 홍해 앞에 있는 여기까지 여기서 출발한다거나 출발하게 되면은 이집트 군대가 금방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하고 거리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곳에 이제 뭡니까? 비트호수랄지 혹은 침사호수 이것도 가정을 잡습니다. 하나의 제한된 그런 그 로케이션이 됩니다. 건너갔던 곳.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돌이켜서 이 성기 나온 돌이켜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연구가들이 보게 되니까 이곳이 뭡니까? 거대한 호수가 있게 되고 얕고 그리고 뭡니까? 갈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곳, 그러니까 수에즈만 끝쪽, 홍해 끝쪽에 호수 그런 데를 통과해 가지고 갔지 않겠냐라고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요. 그것도 이제 뭐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광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뭔가 신화의 산이고 높은 산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2000m의 산이 있고 되고 이런 광야 지역인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벌써 이곳에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트 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로 가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뭡니까 상업로가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이곳을 뭡니까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3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육로길이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쪽 이 시나이에서 광물을 벌써 BC 2000년, 2005년부터 광물을 채취했습니다. 이것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낯선 곳에 나오되는데 사실 이집트 문명이 그 정도로 보니까 발달했었고 이집트란 나라가 근방으로 많이 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건너가지고 내려와가지고 3일 거쳐서 마라에 도착이 되죠. 3일 거쳐가지고 마라. 근데 마라에 가니까 물이 쓴 물만 있어요. 그래서 나무찜을 넣어가지고 일단 보니까 단물로 바꿔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림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 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엘림 옆에다가 진을 쳤다. 강가에, 물가에. 그것이 바로 얌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얌수프, 여기도 얌수프. 호로 얌수프는 하나의 지역, 위치가 아니고 뭐다? 갈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수프가 갈대, 리드, 파피루스, 갈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부들 같은 거. 그다음에 얌은 이제 물이 있는 곳, 강호수바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카바만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아카바만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람셋, 숫꽃, 에담, 아카바만 이렇게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턴백, 에담에서 턴백 했다는데 안 맞게 돼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면 이 루트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트로 볼 수 있는 많은 또 단서들이 성경에가 있습니다. 이 아카바만이다. 이 전 시간에 봤는데요. 뭐 신명기랄지 그 다음에 민수기랄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호르산이랄지 세르산 같은 경우에서 뭡니까? 광야 물가를 통해서 갔다 뭐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쪽 요 아카바만이 아니겠느냐. 거기를 또 이 지역의 강가를 물가를 바닷가를 얌수프 했거든요. 얌수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해 근방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상에 굉장히 이제 이해하는데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람셋, 숫꽃, 예담 그대로 와가지고 이 아카바만으로 왔다. 여기를 홍해라고 본다. 이제 건너는 곳, 여기로 본다게 되면은 어떻게 지형이 변화되는 거 아니? 여기서는 이 수에즈만을 따라 가지고 마라, 엘림, 시나이 반도, 신의 산 예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신의 산 예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으로 봐버리면 홍해를 이곳으로 봐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가 믹돌, 그러니까 비하히로, 그다음에 바알스본, 여기가 이제 홍해가 되겠죠. 갈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따라 가지고 마라, 엘림, 얘가 신의 산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신의 산을 이곳으로 보게 되는데 신의 산이 이곳으로 돼버린 것이죠. 이제 최근에 뭡니까? 1년, 20년 사이에 연구에 있어서 많은 그 연구가들이 이곳을 신의 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곳으로 신의 산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루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마라, 엘림, 그러니까 마라, 엘림, 을 이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뭡니까? 이쪽 마라, 엘림, 이쪽으로 보느냐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요 신의 산이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이곳이냐 그러면 이제 이곳 미디안인데요. 미디안 모세가 이제 뭔가 40년 동안 뭔가 있었던 장인과 함께 이드로와 가족과 함께 있었던 뭔가 미디안인데 이곳이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가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완전히 틀려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마라 엘림 신을 이쪽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뭡니까 반대되는 이제 가설을 세워야 돼요. 왜 이것이 아니냐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거리를 봤어요. 거리를 봤는데 대략 여기서 건넜다는 이곳의 믹돌 비하히롯을 이곳으로 본다면은 이곳에서 첫 출발지 람셋 혹은 숫꽃 여기까지 거리를 보니까 직선거리를 보니까 대략 한 300km, 350km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광야도 있고 길이 뭐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꾸불꾸불 건너서 갈 수도 있고 굽을 쳐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약 뭐 한 350 되지 않았을까? 350km 내지 뭐 400km 되지 않았을까? 실제 여행한 거리는 350, 40. 그럼 하루에 우리가 인간이 보통 3, 40km 뭐 빨라야 40km고요. 사실 이제 거기에 어린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축이 있게 되거든요. 나이 먹은 노인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0km 걸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30km 잡는다면은 350, 약 12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약 12일, 뭐 플러스가 되겠죠. 12일, 뭐 15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거리예요. 그 당시 마차가 시속 40km. 물론 여기서 이제 풀 스피드로 보면 40km 낼 수 없겠죠. 여러 가지 지형도 안 좋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3, 40km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이면은 거의 뭐 300km, 뭐 200, 300km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차가. 이틀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잡기 위해서 간다면 속도를 많이 냈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 출발했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한 이틀이면, 2, 3일이면 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나가지고, 아까 뭡니까? 사흘쯤 가겠다. 사흘쯤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국경에 있는 뭡니까? 국경 수비대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쭉 빠져나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했겠죠. 왕한테.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 약 3, 4일 정도? 5일 정도? 그걸 듣고
추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는 그들이 떠난 지 며칠 지나서 추적이 왔다. 그게 안 나와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3일길 간다 했거든요. 3일길 간다 했고, 그러니까 3일길 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행 방향이 완전히 광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구나, 도망가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추격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이죠, 무엇을 걱정하는 거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뭡니까? 야곱이 이제 뭡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이 뭡니까? 요셉 고센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430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수가 늘어나게 돼요. 굉장히 늘어나게 되니까 이 이집트 왕이랄지 귀족들이랄지 관리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수가 너무 늘어나 버렸다. 걱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대로입니다. 수가 너무 늘어나 버렸다.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는 거 아니? 첫 번째, 이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통제밖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장남 아들도 죽여가지고 수를 먹으니까 제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물리쳐버리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는요, 도망갈 것을 우려한다 이것이죠. 왜 도망갈 것을 우려하느냐? 다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 딱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그들을 내보내다니, 허가해가지고 내보내다니, 그럼 누가 우리한테 서비스, 누가 우리를 뭡니까? 서비스, 여기서 무슨 거야? 레이버 포스를 말하는 것이죠. 노동력. 누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노동력이 없어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람셋과 비돔을 국고성을 짓도록 했다. 그럼 많은 거 농사 일할지 거친 일 같은 것을 시켰겠죠. 뭐 채색장 일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의 노동력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집트의 뭡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이집트의 인구를 약 한 300만 명 봅니다. 300만 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50만, 뭐 플러스. 그래서 300만 빼기 250만 하면 50만 명만 남게 돼요. 이 거대한 이집트를 이 50만 명이 뭐 경작하고 뭐 수로를 만들고 뭡니까? 뭐 성을 짓고 피라미드 쌓고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주 노동자를 와가지고 상당히 뭡니까? 이 노동력을 뭡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히스파니아 계통 사람들이 이 노동력을 뭡니까? 제공해 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아들은 못난게 하고 어느 정도 인구 뭡니까? 증가하는 것을 막고 우리 밑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이걸 바라는 거예요. 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면 노동력이 뭡니까? 빨리 나가버리니까 나라 망해버려요. 그거에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들, 사회적인 구조, 노동력, 이런 요소가 성경에 단서로서 조금씩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딱 조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이게 단순한 어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상의 굉장한 함의가 있게 됩니다. 차오지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간다면은, 그러니까 마차로 가게 되면 뭐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가봤자 뭐 이중이나 뭐 여기저기 갔을 거란 말이거든요. 급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루트가 맞다면은 한 이쯤에 그 가운데쯤 여기에서 잡히게 돼요. 1시간에 40km 달리거든요. 마차로 왔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마차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가야 하루에 뭡니까? 한 30km 가거든요. 1시간에 30km, 40km 가는데 사람들은 하루에 30km 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뭐 한 2, 3일이면 잡은 것이죠. 2, 3일이면. 그러니까 3, 4일 후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뭐 여기쯤에 가서는 보니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12일, 15일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이것이 거리상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점이 해명이 안 됩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이곳이 타당할 거라고 언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거리상의 문제, 마차가 추적하는 것들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안 맞게 돼요. 아니, 여기쯤에서 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뚜렷하게 보니까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연구가들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바로 그 바로가 쫓아왔을 때 그 바로 군대들의 마차가 그곳에 녹슬어 가지고 마차 축이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적 해가지고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최근 또 학설의 연구가들 의하면 그 박사 연구가들 의하게 되면은 그 마차 축 바퀴는 이 BC 1500년 14세기 1500년 전에 그 모세 당시에 그때 바로의 군대의 마차가 아니고 5, 6세기의 마차라고 또 이렇게 고고학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이곳 수에즈 이쪽 뭡니까? 이 아카바만은 160km입니다. 160km. 그리고 이제 이 수에즈만이나 이 아카바만은 이쪽 뭡니까? 길이가 보통 17km, 뭐 30km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가들이 이 건넜을 거 추정되는 이 갈대가 있는 이 강, 이것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요? 보통 깊이가 1.6km, 거리가 15km, 15km거든요. 15km. 그런데 이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낮은 곳을 연구가들이 발견했는데 깊이가 518m, 보통 1몇 km가 되는데 518m 높이 솟아 있어요. 바닷속에, 강 속에서 말이죠. 만 속에서. 그러니까 넓이가 900m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수에즈만이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를 건넜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거리상이랄지 특수한 지형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곳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보충적인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곳이 상당히 실질적인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되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마차가 추격하게 되면 한 이 정도 뭐 중간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이곳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놔두고 다른 어떤 현실적인 요인만 가지고 분석하게 됐을 경우 또 이것도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또 만달라 호수 이쪽 북쪽 지중해 근방 여기에 이곳을 홍해로 본다면은 갈대가 있는 곳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과 상당히 일치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박사 논문도 나오기도 그러는데요. 이 애굽의 출애굽계 뭐 경로에 대해서 이곳에 또 이제 뭡니까 이곳에 이제 뭡니까 그 산악지대인데 이곳에 이 우기 때가 되면은 엄청난 뭡니까 큰 호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1992년에 이곳에 이 아카바만 우회에 있는 곳에 큰 호수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호수는 사실상 뭐 2만 년 전부터 있었던 호수였어요. 그러다가 BC 6000년경에 이제 뭡니까 호수가 돼서 생성이 안 되고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요가 되는데 바로 1992년에 비가 와가지고 이 근방에 엄청난 정말 바다 같은 그런 호수가 생긴 겁니다. 그곳을 이제 어원연구, 그 지역의 지명이랄지 해가지고 어원연구를 해가지고 이곳이 바로 얌사포다. 여기가 아니고 바로 이곳이다라고 또 뭡니까 박사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현대 연구가들, 과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 연구가 있는 것들을 같이 참조하면서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이제 이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출애굽은 있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출애굽인가 그것에서는 약간 뭡니까 의구심을 갖는데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관건이 바로 250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250만, 300만 명이 이동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안 맞아요. 300만이라는 사람 인구가 이동한 것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18세기에 바로 이 러시아의 타타르족이 러시아의 타타르족 4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중국 쪽으로 이동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게 됩니다. 그건 40만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250만 혹은 300만 이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뭡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산술법, 셈법이 지금하고 틀렸다 해가지고 뭐 50만 명 보는 수가 있고 5만 명 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보니까 5천 명이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랄지 과학적인 그런 연구, 뭐 고고학, 뭐 지질학, 뭐 해양학, 뭐 언어, 고언어랄지 이런 거 뭐 잡다한 것들 해가지고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우리가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는 생각할 수 있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본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돌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그 당시 어떤 그 배경이랄지, 학문적인 배경이랄지, 그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